네, 다음 2장 시언어 기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언어를 처음 접하시는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수행하는 작업은 헬로 월드, 모니터상의 헬로 월드 문자열을 출력해 주는 것입니다. 그 관련된 코드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첫째 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슬러시 별 그리고 쓰고자 하는 내용을 써주고 별 슬러시를 해주는데 이런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주석 처리라는 것은 아래 코드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코드에 대한 설명이나 또 메모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샵이 붙게 된다면 전 처리를 하겠다. 메인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이전에 처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처리 기호 그리고 include 포함하겠다. 어떤 걸 꺽쇠 해주고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 stdio.h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표준 입출력과 관련된 함수들을 모은 헤더 파일을 include 하겠다,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포함함으로써 관련된 함수를 메인 함수에서 호출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메인 함수입니다. 앞에 나오는 return type, 그리고 함수명, 그리고 괄호, 그 다음은 void, 괄호 속에는 이 함수의 입력 인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void라는 뜻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void를 써 주시거나 아예 빈 공란으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이 부분이 이 함수의 헤드 부분, 메인 함수의 헤드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괄호를 해준 이 부분이 바디 부분입니다. printf라고 하는 함수가 바디 속에 있는데 printf는 출력을 담당하는 함수입니다. print 펑션 그리고 괄호를 해서 함수 다음에는 괄호가 나오고요. 입력으로 따옴표 두 개이고요. hello world 느낌표 출력하고자 하는 문장을 써주는 겁니다. 문자 하나는 따옴표 하나고요. 문자 두 개 이상은 따옴표 두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문장의 끝에는 보이진 않지만 세미콜론을 해줘서 문장이 종료된 것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 return 0을 해줍니다. 이 얘기는 이 메인 함수의 끝을 알리는 것으로 return 0 부분, 이 부분이 int, 정수형이기 때문에 return 타입을 int로 해준 것입니다. 지금 이 첫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걸 이해하기보다는 큰 맥락으로서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부분적으로 앞으로 설명을 해 나갈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주석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방법은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한 줄이 아닌 여러 줄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시작하는 부분을 또 끝의 부분을 여러 줄에 걸쳐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단 한 줄만 표현하고 싶을 경우에는 슬러시를 두 개를 해주고 한 줄 원하는 문자열을 써주시면 됩니다. 헤더 파일을 포함하였다. 이 의미는 어떤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더 파일을 포함하였다. 보시면 전처리 부분에서 인크루드를 했다. 어떤 걸 표준 입출력 함수들이 모인 헤더 파일을 이 얘기는 이 printf를 사용하기 위해서 호출하기 위해서 include를 사전에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printf는 standard input output.h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printf를 해주고 함수 호출을 해주는 이 괄호를 해준 다음에 출력하고자 하는 문장을 써주고 세미콜론으로 문장의 끝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호출
되는 동시에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점 h에 정의되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실행이 되고 다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들여쓰기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잘 해주신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오랜만에 보는 자신이나 또 처음 보는 상대방이 쉽게 가독성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줄바꿈과 들여쓰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함수입니다. 앞에서 메인 함수에 대해서 살짝 언급은 드렸지만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코드다. 이보다 더 좋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add 함수가 있습니다. add는 덧셈하는 함수고요. 이 덧셈만을 수행하는 그런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함수는 입력으로 3과 7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수를 입력을 받아서 두 개를 합산한 결과값을 출력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입력에 의해서 덧셈 연산을 하고 그 값을 출력해주는 형태, 이런 기능, 덧셈을 하는 기능을 펑션 함수라고 합니다. 다음은 메인 함수입니다.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이 돼서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가장 메인이 되는 함수를 메인 함수라고 하고요. 이 메인 함수의 특징은 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출력은 존재하고요. 출력은 0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도식화된 그림을 코드화 시켜 본다면 이 헤드 부분부터 보게 된다면 앞에 이 출력의 타입, 출력의 자료형을 int로 나타냈고요. int는 정수를 표현하는 자료형입니다.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을 표현한 것으로 리턴 타입이 리턴 값이 0이기 때문에 인티저, int형으로 써준 것이고요. 그 다음은 main, 함수명입니다. 함수 이름, 그리고 함수 다음에는 이렇게 괄호가 나오고 입력 인자는 없다는 뜻의 보이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바디 부분에 printf와 return 0이 나오는데 return 0, 0과 여기 앞에 있는 return 타입은 일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 문장을 만나게 된다면 이 메인 함수는 소멸하게 됩니다. 함수의 구성을 다시 보시게 된다면 헤드 부분, 몸통 부분으로 나눠지고 각각의 요소들은 앞에 언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C 언어의 문장은 한 줄 한 줄 수행되는 절차지향적인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끝을 알려줘야지 컴파일러는 이를 이해하고 다음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을 해주셔야 되고 함수나 앞으로 배울 조건문, 반복문 등 다음에는 세미콜론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수의 반환, 운영체제는 메인 함수가 시작되고 여러 문장들이 수행되고 리턴 0을 만났을 때 이 함수가 종료되는 그런 절차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출력 함수의 대표 함수인 printf입니다. 앞에서 언급은 드렸지만 자세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관련된 예제로 첫 번째 이런 것이 있습니다. Hello World 느낌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김철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줄을 바꿔서 표현하고 싶을 때 printf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만약에 기존대로 printf로
두 줄을 사용했을 때 실행시켰을 경우에는 아래처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이것이 줄바꿈에서 아래쪽에 나오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역슬러시 n입니다. 따옴표의 맨 끝 따옴표 앞에 역슬러시 n을 해주게 된다면 오른쪽과 같이 줄을 바꿔서 그 첫째 칸에 깜빡깜빡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역슬러시 기호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키워드 지시어에 따라서 문장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n은 new line이라고 생각하시면 줄바꿈이라고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llo world 줄바꿈 김철수하고 줄바꿈을 해 주신다면 현재 커서는 아마 여기에 깜빡깜빡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구단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1, 2, 3 이렇게 세 줄을 printf 세 줄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역슬러시 n, 역슬러시 n, 역슬러시 n을 해줬기 때문에 마지막 커서는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만약에 이 역슬러시 n을 생략했을 경우에는 한 줄로 모든 것이 다 표현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첫 번째 문제인 덧셈 프로그램 여기 보시면 메인 함수가 있고 인트형으로 자료형 정수를 담는 인트형으로 sy sum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아래쪽에는 어떤 일반적인 연산도 있고 명령어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걸 구분한 이유는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연산 부분이고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자료형으로 어떤 변수를 사용할 거라고 컴파일러에게 선언을 해준 겁니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색깔을 좀 달리해서 ma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속에 int형으로 s 공간 하나, int형으로 y 이름으로 공간 하나, su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int형 공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제 메모리 공간에 자리를 잡고 컴파일러가 할당을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산 부분에 넘어가서 100이라고 하는 값을 이 변산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꼴 같다는 뜻이 아니고요. 같다는 뜻은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의 표기만 해주게 된다면 대입연산자입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값을 대입해줘라. 어디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그럼 이 s에 10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00이라는 값을 대입연산자에 의해서 y에 넣어줘라. 그러면 y에 200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s 현재 값은 100이고요. y 현재 값은 200인데 이 두 수를 더해서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썸에 넣어줘라. 그러면 100과 200을 더한 값 300이 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printf입니다. printf에 따옴표 속에 있는 것들이 출력이 될 건데 두 수의 합하고 콤마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구분자 역할을 하는 쉼표가 있습니다. 이 쉼표는 그 다음 나오는 변수와 이 앞에 있는 %d라고 하는 숫자나 문자가 아닌 변할 수 있는 변하는 값을 매칭시켜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d와 매칭을 시키는데 sum은 현재 300이라고 하는 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300이 여기에 매칭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이와 같이 300이 나오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turn 0을 만나면 이 메인 함수는 소멸해 버립니다.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변수는 쉽게 말해서 그릇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식재료가 있고요. 각각의 크기에 맞는 그릇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큰 그릇. 여기 보면 토마토는 이만큼 작은 그릇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가지를 이렇게 작은 그릇에 담게 된다면 담기지가 않고 넘치겠죠. 이런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변수에 있어서 적정한 크기, 그러니까 적정한 크기라고 하면 어떤 그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크기의 그릇을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형입니다. 위와 같이 문자 하나를 담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의 이름을 변수명을 ch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문자형이고요. 그 다음은 정수형 int입니다. int i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은 실수. 죄송합니다. int고요. 이거 플롯. 실수를 남긴 것은 플롯이고요. 이와 같이 플롯을 1, 2, 3.456이라고 하는 실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변수의 선언은 자료형을 먼저 써주고 변수명을 써주고 문장의 끝 세미콜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그림과 같이 컴파일러에게 나는 어떤 자료형으로 어떤 이름으로 사용할 거야. 메모리를 할당해줘 라고 언급해 주는 거, 알려주는 게 선언입니다. 자료형을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표준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형 int형이 대표적이고요. int보다 사이즈가 더 작은 것이 short입니다. 그리고 short고요. 그 다음에 int보다 좀 더 작지 않고 큰 것이 long이고요. 그 다음에 실수형은 플롯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보다 더 큰 사이즈는 더블, 이보다 더 큰 건 롱 더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나타낼 땐 캐릭터형이고요. 그래서 int, 플롯, 캐릭터형을 중심으로 나머지 자리형들도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식별자, 변수명, 함수명을 짓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식별자들은 대부분 영어의 대소문자, 숫자, 밑줄 문자로 이루어집니다. 식별자는 숫자가 먼저 나올 수 없고요. C 언어에 나오는 키워드, int, float 앞에 보셨던 그런 캐릭터들이 변수명으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별자는 이와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언더바를 해서 의미 있는 변수명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특수문자가 먼저 나올 수는 없고요. 2라고 하는 숫자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요. C 언어에서 쓰는 키워드가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변수의 선언입니다. S라고 하는 int형으로 선언해줬고 Y라고 하는 이름으로 int형으로 선언해줬고요. int형 sum 이름으로 하나 또 선언해줬고요.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int만 저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100은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항상 또 동일한 수 100이고요. 100이 200이 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을 S에 넣어주고 200을 Y에 넣어주고 이렇게 항상 동일한 수를 상수라고 하고 12가 들어갈 수도 있고 22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값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다음 대입 연산자 앞에서 좀 맛을 보시긴 했는데요. 보시면은 100이라는 값을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S에 들어간다. 200이라는 값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Y에 들어간다. 이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 네, 100이라는 값을 S에 넣고, 네, 100이라는 값을 S에 넣고요. 1을 더한 값, 101을 다시 S에 넣었네요. 그럼 현재 S의 결과값은 101이 될 겁니다.